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우화산의 송현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사 노무 중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해고는 징계로서의 해고를 의미합니다. 징계란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과하는 일종의 제재를 뜻하며 해고는 일반적으로 특히 사기업의 경우 징계 종류상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에 해당합니다.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의 인사 규정에 징계 종류의 해임 이외에 파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파면이 해임보다 더 무거운 징계 처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두 가지 구제 절차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뽑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대표적인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하며 반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법률상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상대로만 제기할 수 있는 반면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 근로자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를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함은 해고당한 근로자의 해고일 기준으로 한 달 전까지 계약된 근로자의 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일한 근로자가 한 달 평균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 절차 중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절차상 비교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면 이에 대하여 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게 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서 패소한 당사자, 즉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중노위의 재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1심을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는 고등법원에 다시 한번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다시 한번 대법원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또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1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1심에서 패소한 당사자, 즉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지방법원 항소부 또는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소심에서 패소한 당사자, 즉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대소기간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가 해고 무효 확인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많은 근로자분들께서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먼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받고 그 판정의 결과에 따라 그 해당 판정서를 첨부하여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본안에 대한 요소를 검토하기에 앞서 본안 전 요건으로서 소송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즉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해고 무효 확인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투시라는 과거의 법무 행위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 판결로서 공적 확인을 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어야 소의 적법성이 구비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진행 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가 가장 쟁점이 됩니다. 먼저
계약기간 만료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 무효 확인소의 이익은 부정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 인사규정 또는 근로계약에 재계약 강제 조항이 있거나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는 경우 소의 이익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사실시인 변론 종료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사유인 정년을 지난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해고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이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소의 당부 판단과 관련해서는 크게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양정의 적정성 이 세 가지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먼저 징계 사유의 존부 및 징계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계 처분이 정당하려면 우선 근로자의 비위 행위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이 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 즉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의 사유로 삼은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존재는 처분 시에 있어야 하며 징계 처분의 근거 규정으로서 적용 가능한 회사 내규 역시 비위 행위 발생 당시에 적용되었던 회사 내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적용됩니다. 징계 사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 또는 통보할 때 해당 통지서, 예컨대 출석 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징계 의결서 및 징계 처분 통지서에도 역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고 사유를 포함한 징계 사유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비롯한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 징계 사유의 존재 및 그 정당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많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징계 사유의 존재 및 정당성에 관한 입증 자료는 징계 사유가 되는 비위 행위의 발생에 관한 현장 사진, 현장 동영상, 형사 판결문, 그리고 비위 행위가 모욕, 폭언, 명예훼손 등의 경우 녹음 파일, 확인서, 상황 일지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고 무효소의 당부 판단 관련 사항으로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있어 해고 절차 또는 해고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징계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역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징계 해고의 일반적인 절차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의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의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 절차 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취업규칙 등의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 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에 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 절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권자의 결정에 따른 징계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도달, 통지되면 족하고 징계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서면 통지 절차만 거치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징계 처분 통보서 홍보 증빙 자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징계 처분 통보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하고 수령증을 받거나
내지는 징계처분 통보서를 동봉할 우편 또는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거나 혹은 징계처분 통보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하는 방법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효력과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사는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처리 당일 카카오톡으로 A씨에게 해고 통지를 했다고 판시하면서 이는 근로자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고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어긴 것으로서 기사의 A씨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문자 메시지를 통한 해고 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시 불이행 및 해당 행위로 금일자 파면 조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원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한 사안에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위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의 효력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 통지도 해고 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 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유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의 징계 관련 규정에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취업규칙 등의 징계위원회 출석, 소명기회 부여 등과 같은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한 징계 사유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취업규칙에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는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3일 전에 통지하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에서 이틀 전 징계 대상자들에게 그 개최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회사 내부 규정을 위반한 잘못은 있으나 징계 대상자들이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소명 기회를 가졌거나 그 소명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징계 의결 요구서, 출석 통지서, 징계 처분 통보서,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소외 당부 판단과 관련하여 징계 양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징계 양경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하여 처분할 징계의 종류와 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징계권자, 즉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지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 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 처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 행위라도
징계 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 성적, 장애 징계 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 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경을 하면서 참작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결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 처분이 사회폭력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 처분이 사회폭력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경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는 징계 내용이 사회폭력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징계 양경 시 고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 관련 요소로는 사업 목적과 성격, 예컨대 공공기관, 공기업인 경우에는 청렴성이 중시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용자 관련 요소로는 사업장의 여건 등 사업의 특성, 그리고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에 기재된 양경 기준의 내용 등이 고려됩니다. 한편 근로자 관련 요소로는 근로자의 지위 또는 직위, 그리고 직무, 담당 업무의 내용이 고려되며 과거 근무 태도, 징계 전력이 있었는지 여부, 개전의 정이 있는지, 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형사 판결이 있는지, 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끝으로 행위 및 결과 관련 요소 역시 징계 양경 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행위 관련 요소로는 비위 행위의 반복성, 계속성, 상습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위 행위의 양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비위 행위를 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이 고려되며, 결과 관련 요소로는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하여 사업장 내 기업 질서 교란의 정도, 그리고 해당 비위 행위로 인하여 사업장의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및 손해의 정도,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었는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